최근 바이든의 한국 차별법 승인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언론들이 한국이 미국에 돈까지 퍼다주고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 라며 그동안 한국 언론들은 일본이 미국에 굴복 외교를 한다고 매일같이 보도했지만 이제 한국이 미국에 제대로 굴복 외교를 하고 있다고 대놓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 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한국 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은 일본 편이지 한국 편이 아니라는 이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대반전 상황이 만들어지자 한국은 활짝 웃고 일본은 울고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뉴스들이 한국이 미국에 돈을 퍼다 주고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굴복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미국의 굴복 외교를 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보도들을 내보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한 일본인 네티즌은 한국인들은 그동안 일본이 미국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퍼다 준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 모든 걸 퍼다 줬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 기분이 어떠냐? 또 다른 일본인 네티즌은 한국이 아무리 미국에 많이 퍼다 줘도 미국은 영원한 일본 편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미국의 친구다 등의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비웃던 일본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 모든 법 제정 관련 총괄하고 있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국산 자동차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일본산에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폭탄 발표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 등 마련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아직 세부 조항조차 마련되지 않은 이 보여주기식 서류였고 이 세부 조항은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 올해 연말에서야 완성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서울을 긴급으로 방문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절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라고 전하며 일본산 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한국산 자동차가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과 관련된 세부 지침 등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행령 등을 만드는 작업에 나선다는 것인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세부 조항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부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세부 조항을 만들면서 한국산 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일본산 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대반전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대표 언론 니케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토요타와 다른 일본산 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조항에 크게 당황해하며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나 테슬라와 비교해 완전히 도태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뒤통수를 2번이나 친 인도네시아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KF-21 분담금을 한국에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식 외교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미국의 충격적인 발표로 인도네시아에 제대로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가치 40% 이상의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북미 지역에서 채굴 또는 가공 재활용된 것이어야 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릴 것이다 라며, 게다가 양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가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돼야 한다. 이 비율 역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른다 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세계 1위인 한국의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초대규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하는데, 전 세계 니켈 생산량 1위인 인도네시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투자를 하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배터리에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과감하게 인도네시아를 버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도네시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아무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니켈 생산량이 세계 1위라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한 대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과감하게 버리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자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춰진 캐나다와 손을 잡았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 적극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과 특혜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서드베리는 니켈 프로젝트 생산량 2위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양의 전기차 배터리 재료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유죠. 일본은 그야말로 망해버렸습니다. 한국의 현대차가 수년 전부터 전기차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을 때 일본의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사장은 전기차의 성능은 과장되어 있다.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 대신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토요타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 내연 기관차에만 집중했고, 이 전기차 배터리는 하이브리드 차에 닿는 수준에 만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토요타의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 7년 뒤면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0대 중 3대가 완전 전기차, 2040년이면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시면 중국의 비아디가 39만 대로 1위, 테슬라가 34만 대로 2위, 그리고 GM과 현대기아가 14만 대씩으로 공동 3위입니다. 중국의 비아디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엄청난 보조금 특혜를 뿌려대며 강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일본의 토요타나 닛산, 혼다는 순위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일본 1위 기업인 토요타가 이렇게 전기차 시대에 뒤떨어지며 한순간에 몰락해버리자 일본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석학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 시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곧 G7에서 일본이 빠지고 대신 한국이 들어갈 것이다. 일본의 1인당 GDP는 곧 한국에 역전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저 돈만 풀어서 엔저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활발히 산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다. 조만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모든 돈을 빼서 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당장 한국을 배워야 한다.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일본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을 향해 날렸습니다. 일본과 함께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날린 인니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허브로 지정하고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폭탄 발표가 나온 후 한국 기업들은 급히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 초대규모 공장을 짓는 대신 인도네시아를 과감하게 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